안녕하세요. 유형용문법 제4-44강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관계대명사도 아주 많이 실제로 쓰이는 문장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제44강에서부터 51강까지 이제 하겠는데, 44강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 45강은 who에 대해서, 46강은 which에 대해서, 47강은 that, 48강은 what, 또 49강은 의사관계대명사, 50강은 법학관계대명사, 51강은 관계형용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알겠는데 관계란 무엇인가? 이 관계가 뭐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척이라든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즉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문장임을 포기하고 대릴사유가 처가살이하러 들어가듯이, 뭐 여러분들 처가살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 못하겠는데, 남자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문장에 들어가 조용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배운 접속사이지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즉 명사를 대신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대명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하의 처를 선행사의 연결, 그 접속사죠, 하는 낱말을 말한다. 즉 접속사와 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다시 또 설명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겸하면서 한 문장을 앞문장의 명사나 대명사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대명사의 종류는 what, 그러니까 who, which, that, what,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s나 but이나 than과 같은 의사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의사라는 것은 이제 유사하다, 이런 뜻이죠. whoever, whichever, whatever 등 복합 관계대명사가 있다. 총 10개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일부 고등용법에서는 as와 but은 주로 접속사, 부사, 전사로 쓰이지만 뚜렷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여 as와 but을 관계대명사로 분류하고 단지 than만 유사관계대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대명사, 여기에서 이제 who, which 대신입니다. what은 빼고요. 이끄는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왜? 앞에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명사나 대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 먼저 오는 말, 이런 말이죠. 앞에 오는 말,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뜻이에요. 앞에 오는 말이란 뜻으로 한문으로 선행사로 쓴다. 그렇게 특별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다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어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인다, 이런 것이죠. 좀 네 가지 중에서 what은 좀 달리 쓰인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His doctor, 그는 유박사야. Who lives at 철원, 그는 철원에 사는 유박사야. 이 문장은 His doctor와 doctor 혹은 He lives at 철원이라는 두 문장을 합친 것이죠. 뒷문장 doctor, he가 앞문장 doctor와 같으니까 doctor나 he 대신 who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doctor가 선행사이고요. 왜? 관계대명사 who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먼저 온 말, 사자는 말이란 뜻이니까 선행사 말이 오는 말이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모든 것은 경제의 원칙을 받는 법입니다. language of economy,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언어의 경제,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자,
관계대명사 종류의 격변화를 보죠. 이건 who는 주격, whose 소유격, 군목적격. 동물사물 which는 주격, of which, whose는 소유격. 또 which는 목적격. 이건 이제 이것은 who는 45강에서, which는 46강에서, that은 47강에서, what은 48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대의 생략에도 51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대에서의 용법, 이것은 제한적 용법과, 이것은 제한이란 말은 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정, 몸에 이렇게 한정한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이건 비한정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보통 설명하나 부가적 용법을 따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who, which는 한정, 비한정 용법 가능하고 that, what는 비한정 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적 용법이 없다. 이런 것은 계속적 용법은 위에서 차례를 번역하고 관계대명사를 and 대명사로 고쳐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찍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제한적 용법은 우선 주어를 언급한 후 뒤에서부터 번역하여 종속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로 선행사를, 여기 띄어야 되네, 선행사를 수식한 후 주절 앞에 있는 주어가 이끄는 절을 번역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적 용법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 산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정이나 비한정 용법은 콤마를 찍느냐 안 찍느냐의 차이로 사소한 것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르다. 의미는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이제 차차 배우죠. Dr. has two sons who are Catholic Christian. 이것을 보세요. 제한적, 이건 제한적 용법이죠. 왜?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 박사는 천주교 신자인 아들 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예요. 주어를 먼저 번역하고 종속절로 선행사 투선을 수식한 후 주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박사는 먼저 하죠. 천주교 신자인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딸도 있을 수 있고 아들이 셋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천주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단지 말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Dr. has two sons who are Catholic sons. 이건 계시적 용법이요. 컴을 썼죠. 유 박사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가톨릭 신자. 여기에서는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들이 둘이, 그러니까 딸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천주.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Dr. who lives at 철원 has two sons. 여기서 아들이 둘, 물론 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죠. 이건 부가적 이렇게 삽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에 2, 3번의 문장은 사실 의미가 다르다. 이미 설명했어요. 실제로 본인은 아들 둘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인칭과 수, 인칭과 수는 선행사에 따른다는 얘기. 선행사에 따라서 인칭과 수가 결정이 된다. Dr. Du has two sons who are Catholic Christian. Catholic Christian.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동사를 뭐로 받느냐는 얘기죠. 이게 복수니까 복수 동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인칭과 수는. 또 Dr. has a wife who is Catholic Christian. 이건 하나니까 이 동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Catholic Christian이라는 표현은 이제 본인이 좀 만든 것이고, 사전에 보면 캐톨릭이라는 말을 그냥 쓰던군요. 캐톨릭. I'm a Catholic. Christian보다는 I'm a Catholic. 이렇게 아마 영어적인 것 같은데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말을 제가 본인이 썼습니다. You who are now adult. 그러니까 you는 2인칭이니까 R을 쓴 거죠. 여기에 반한다는 얘기죠. Must behave yourself.
이제 성인이 너희들은 얌전히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the drop hollows the stone not by his force but by his frequency. 이 물방울은 그 힘으로가 아니요. 그 잦음으로써 돌을 뚫는다. 그냥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뭐를 이룬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 52강을 한번 읽어보시면 관련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유진 교수님의 참고서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영상 강의든지 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이제 대비된 거기를 기본으로 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료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요양영문법에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요양 박사 혹은 요양 영문법을 검색하면 다 본인의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종이로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마 효율이 훨씬 더 납니다. 이상입니다.